미국과 동맹은 필요하지만 주둔이란 포장지는 벗기고 하자는 한국.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었고 김구가 아닌 이승만이 선택되었고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독일과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점령지들이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초토화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분단되었는데 전범국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본에 물어야 하는데 아무 잘못 없는 한국이 일본의 전범 책임을 뒤집어 써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국민의 존경받던 임시정부가 있었고 분단을 상상하지도 못한 민족에게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라고가 아닌 그렇게 결정했으니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나라구실 못하는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6.25가 발발하기 전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이 구상하는 방어 개념이 나오고 미군이 1948년 500명 정도 행정 인력을 남기고 철수하는데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지도에서 보면 남에서 북으로 길게 태평양을 향해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일본을 나누면 소련과 태평양을 나누는 결과가 오고 공산국이던 중국이 도발하면 대륙과 해양에서 미군의 운신포기나 방어가 무척 어려워진다 여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지도상으로 보면 누가 먹던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토끼 신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은 주둔군으로 일본에 머무르며 한국은 일본과 태평양으로 전쟁이 커지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툼을 해소할 장소, 더 큰 전쟁을 막는 완충지대 정도로 반쪽의 한반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완충지대로의 역할, 그것만 미국이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일전쟁과 현재 중국의 북한 정책에서 보듯 중국도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피하고자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고 그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미국의 한국은 1945년 이전엔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구실을 못하는 허약한 나라였고 1945년 이후는 거기에 답이 안 나오는 나라, 함께 있으면 불편함만 가져오고 뭐라도 계속 주어야 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이익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던 반면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지닌 군사 및 제조기술과 반인륜적인 실험으로 얻은 생화학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권국으로 태평양을 차지하는 교두보로서 미국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요청으로 일본전에 참전한 러시아가 지분을 요구합니다. 독일의 예로 보듯 지분이란 일본의 분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나누면 미국이 추구하는 태평양 전략에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러시아에 뭔가 보상을 주긴 줘야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미국과 러시아가 일치를 본 것이 바로 한반도 분할 신탁통치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점에서 한반도가 미군의 편에 서면 미국과 국경을 맞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데 미국이 반미 친소 쿠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유인 질서 유지가 안되고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한국이 분단되어 버렸고 러시아와 약속 이행을 위해 미군은 철수합니다. 분단과 신탁 통치를 반대하던 많은 이들 중엔 독립투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정운영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정책에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는데 반면 친일 부역자들을 경찰, 검찰, 사법, 행정에 경험이 있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중용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후 나치 독일에 부역한 이들을 청산했듯이 친일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힘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독립군 출신과 항일운동 전력이 있는 이들이 많으면
한국이 반일 국가가 되고 반일 국가가 되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상 이는 미국에 상당히 불편한 일들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과 소련 군대는 철수해야 했다면 소련처럼 미국이 남한의 군사 지원을 충분히 하고 철수를 해야 했는데 미국은 남한에 있던 군수물자를 오키나와 괌 등으로 옮길 계획이어서 애당초 남한의 군사 지원 계획 자체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미군이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침공할 거라고 생각 안 한 듯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6.25는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다치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만 20만 명이 넘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남한 다음엔 미군이 주둔한 일본이라는 다급함에 유엔 연합군을 만들어 참전하고 다시 미국이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 완충지대, 일본을 방어하는 지역 확보 개념의 남한을 되찾는 선에서 미국은 휴전을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이유로 그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6.25 전쟁에서 첫 연합군의 승리는 한국군이 해냈고 한국군은 통일의 기회라 보고 북진을 주장하고 휴전을 반대했지만 미국, 소련, 중국, 기타 참전국들 모두 통일은 한국의 사정일 뿐 자국군의 사상자가 늘어나는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나라들엔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친미 성향의 기독교인이자 미국에서 유학한 이승만은 권력욕이 강해 미국이 권력이라는 당근을 주면 친일 부역자 문제나 중국, 러시아, 공산권과 가까워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임시정부 수반이던 김구를 위시한 독립군 출신은 그와 반대로 미국의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고 점령군으로 미군을 대하고 미국의 신탁 통치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달가웠을 리 만무했고 자칫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한반도 광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한반도 광복은 전쟁의 결과에 따라 따라온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통일이나 분단, 불합립성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분단을 시켜 전쟁 위험을 가중해 놓고 그 정황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군사 지원, 병력의 지원도 없이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강도 A와 B가 있었습니다. 여러 집 중 어느 집을 빼앗기로 서로 합의하고 빼앗은 이후 서로 모른 채 하고 빼앗은 집의 새로운 주인으로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본래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합의해서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중 A라는 강도는 다른 B라는 강도가 뺏기로 한 그 집과 위험이 닥치면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곳이었습니다만 그 집, 담장이 허술하다는 이유를 대며 강도 B의 집을 강탈하는 강도질을 모른 척합니다. 서로 합의한 대로 강도 B가 뺏은 집은 B가 집주인과 정상적인 합의로 얻은 주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강도 A는 또 강도 B는 그리고 빼앗긴 집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일본, 대한제국, 필리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분쟁 중인 암초라 불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 전범 시절의 만행, 이후 현재까지 뻔뻔한 자세에 대해 진주만 폭격의 일만 아니면 침묵하거나 약간의 동조까지 하면서 일본과 합을 맞추는 나라가 혈맹이며 동맹이며 수호신이라는 미국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이고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일본의 항상 후순위일 뿐더러 한일 분쟁 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보고 현재 어떻게 해야 미래 모습이 한국에 유리하게 또 안전하게 바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 전작권도 없는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한국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어느 나라 어느 외세든 왜 안 되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무역보복을 대한민국 외교, 경제, 산업, 국민의 힘으로 홀로 이겨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이 영상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진지하게 달아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6.25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